한때 광활했던 수역이 이제는 가뭄이 가져온 뜻밖의 놀라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침몰한 배, 묻힌 마을, 심지어 잃어버린 고대 유물들이 햇빛 아래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신비로운 수중 유적을 탐험하며 시간의 베일을 벗겨봅시다. 이라크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티그리스강 바닥에 위치한 고대 도시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세워졌으며 미탄니 제국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고대 무역 도시인 자쿠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쿠는 기원전 1350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40년 전 모술댐 건설로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를 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건물과 함께 궁전과 탑일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 그리고 세기 문자가 새겨진 도자기 5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미탄니 제국의 쇠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쿠란 마을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은 1950년 수력발전소 건설로 침수되어 수백 가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수의 수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교회 첨탑과 같은 일부 마을 구조물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인 쿠란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쿠란의 주민들은 댐 건설 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레이야 호수가 형성됨에 따라 160채가 넘는 주택이 버려졌습니다. 이제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고대 마을을 거닐며 이곳이 숨기고 있는 역사적 비밀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물이 사라지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에서는 잊혀진 고대 사원이 수중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네세르코아텔 저수지에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16세기 사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원은 17세기에 전염병으로 폐쇄되었고 1966년 댐 건설로 침수되었습니다. 2021년 수위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이 물속에 잠긴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고 현재 지역 어부들은 관광객을 위해 보트 투어를 제공하여 유적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자연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후손에게 역사 유산을 남길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의 지구 역사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미시시피강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위가 전례 없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올해 심각한 가뭄과 비정상적인 고온으로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한 카지노 배인 다이아몬드 레이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는 1990년대에 운영되었고 떠있는 카지노로 유명했습니다. 1999년 퇴역 후 멤피스 강변 공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올해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서 이 배가 강 바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자연이 예측할 수 없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자연 자원을 신중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의 가뭄이 드러낸 고대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라크의 카디시아 저수지에서 바빌론보다 더 오래된 고대 도시 유적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곳은 안나 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곳의 유적들은 단순한 묘지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지하 감옥의 입구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에서는 좁은 터널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이며 특정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유사합니다. 고대의 지하실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마치 신음과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곳은 신비롭고 무서운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의 정체와 이 고대 벽 뒤에 숨겨진 것들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물 자원을 세심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텍사스에서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피크스 강이 말라 이 지역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이 거대한 파충류들은 수미터에 달하는 발자국을 말라버린 강바닥에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약 15피트의 길이와 7톤의 무게를 지닌 육식 공룡인 아크로칸토로스의 발자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약 59피트에 달하고 44톤까지 자랄 수 있는 초식 공룡일 라코라우루스의 발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발자국은 물에 잠겨 있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지역에 비가 오기 전에 제한된 시간 안에 발자국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는 수중에 여전히 많은 미지의 비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산책 중 우연히 고대 포식자의 턱뼈 일부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시시피주에서 발생한 하이피터의 경험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턱뼈가 미국 사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체중이 1100파운드 약 500kg 이상이며 길이는 6.5피트를 넘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히 흥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미시시피 강에서 발견된 네 번째 미국 사자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자의 존재는 1830년대에 발견되었으며 그 멸종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탈리아의 포강 수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탄이 발견되어 3,000명의 민간인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탄은 가뭄으로 강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을 때 어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공병들은 신관을 제거하여 폭탄의 위험을 해소한 후 원거리 채석장으로 옮겨 안전하게 폭발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폭발하지 않은 탄약이 발견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수십 년 후에도 이러한 발견이 계속되는 걸까요? 군사폭탄은 깊은 곳, 건물 안, 강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확한 위치가 지도에 잘못 표시되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폭발하지 않은 탄약의 지속적인 발견을 초래하며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스페인에서는 30년 넘게 수중에 잠겨있던 유령 마을 아세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말합니다. 알토린도소 저수지는 1992년 댐 건설로 인해 세워졌고 이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수위가 15%로 낮아지면서 아세로의 유적이 관광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침수된 마을의 발견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 변화에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침수된 마을은 연구자와 고고학 예호가들에게 귀중한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르몬 섬은 호수가 침수된 지 60년 만에 다시 드러나 1848년의 금광으로 인해 번창했던 이 작은 마을의 유적을 보여줍니다. 마을의 전성기에는 2,500명의 불을 찾는 이민자들이 이곳에 거주했으나 금광이 고갈되면서 모르몬 섬은 빠르게 버려졌고 1950년대에 침수되었습니다. 이제 가뭄으로 인해 호수 수위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마을의 돌 기초, 녹슨 못, 도구 조각, 깨진 병 등의 유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수중의 역사적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1948년에 침수된 고대 로마 군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군영은 로마 군대의 임시 주둔지였으며 기원 120년경에 버려졌습니다. 1920년대에 다시 발견되었으나 이후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다시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로마 군영뿐만 아니라 11세기 산 로만다 마을의 교회 유적과 선사시대의 돌 원형 구조물도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종탑의 일부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더 많은 유적이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발견은 강과 저수지 바닥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역사적 비밀이 많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유럽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륙의 주요 강인 다뉴브 강의 수위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뭄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침몰한 수십 척의 독일 군함 잔해를 드러내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군함들은 여전히 강바닥에 잠들어 있으며 수톤의 탄약과 폭약이 내장되어 있어 항해와 어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몰한 배들은 수위가 낮을 때 강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침몰선이 자신들과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고온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유럽 강의 항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군함은 여전히 가시적인 상태로 타워와 조타실, 구부러진 선체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최근 이 군함들을 인양하고 탄약을 제거하기 위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역사적 저점으로 떨어짐에 따라 고고학자들이 19세기 무역선에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브루킬이라고 하며 1896년에 인디애나주에서 건조되었고 1915년에 침몰했습니다. 1990년대에 일부 잔해가 발견되었으나 이번 저수위로 더 많은 잔해가 드러나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문서 기록이 부족하여 독특하고 희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사천성의 양료강 유역에서는 고고학자들이 600년 된 여러 불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상은 대형 바위 속에서 발굴되었고 옆에는 2개의 작은 불상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발견이 창조자 문화와 신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상은 약 3.2피트 높이로 연꽃받침대 위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여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작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학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엘바섬과 체코강 등에서는 수년 전 분쟁에서 남겨진 유적과 탄약이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가뭄은 기록적인 고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토양 건조와 농작물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유럽과 중부 유럽이 가뭄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며 비정상적인 고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극단적인 날씨의 결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 미래의 생태와 인류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400년 된 석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평양 호수 아래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으며 명나라 때 건설된 길이가 약 8,710피트에 달하는 중국에서 호수를 가로지르는 가장 긴 석교입니다. 다리에는 948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천공교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홍수 동안 배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표면은 물속에 있었으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평양호수의 수위가 32피트로 떨어지면서 다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대 다리는 중요한 역사 문화 유적지로 현재 특별한 방법으로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명나라 때 이렇게 큰 다리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아일랜드에서 고대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영국의 유명한 스톤헨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 밭의 풀색이 변화하면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원형으로 직경 약 150m에 달하며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더블린 북부에 위치한 브루나보인 고고학 유적지의 일부분으로 곱은 거석 및 다른 석조 구조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스톤헨지와 비교할 때 이 유적지는 원을 이루는 이중 도랑과 같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대 문명 건축과 의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당국이 200년 된 운하를 청소하던 중 바닥에서 비정상적인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추락한 작은 우주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한 노수병이 모두에게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시에 폭발하지 않은 해군 기뢰임을 알아차렸고 아마도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뢰는 어떻게 운하에 나타났을까요? 여전히 위험한 걸까요?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미주리 강의 가뭄으로 130여 년 전에 침몰한 증기선 2반5일222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리슨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고고학자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이 침몰선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2011년에도 이 배는 홍수 동안 주목받았었습니다. 지역 주민 닉 에딩건은 이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2반5일2 과거의 운송 방식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가 이 침몰선을 공공재이자 역사적 유적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독특한 고고학적 발견은 많은 역사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의 1월담은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하면서 관광객들이 보통 물속에 잠겨있는 9마리의 개구리 조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원래 물속에서 보이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재 7마리의 개구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몇 년 전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강수 부족으로 인해 분홍색 나팔꽃이 일찍 피어났으며 이는 벚꽃과 비슷하게 매우 화려합니다. 이러한 날씨 변화는 다가오는 재배 시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물 부족은 농민들이 직면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며 1월담의 수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아름다움과 매력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